지난 7일 막을 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이 나란히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영화의 감독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녹여냈을까요? 영화 정순의 정지혜 감독과 경아의 딸의 김정은 감독 두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뉴스 사이킥 청취자 여러분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김정은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아의 딸이라는 영화 연출한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이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그 영화제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만나서 아. 같이 그 시상식 끝나고 네. 네, 조금 같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술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처음 네. 그럼 같은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경쟁자라는 건 그 전에 알고 계셨나요? 전혀 네. 몰랐어요. 존재 자체를 모르셨군요. 아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늦었네요.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정지혜 감독님은 영화 정순으로 한국 경쟁부문 대상 받으셨죠? 네. 예. 그리고 김정은 감독님은 영화 경아의 딸로 CGV 아트 하우스상 배급지원상 그리고 와차가 주목한 장편상 이렇게 2관왕 하셨네요. 네. 네, 우선 2관왕 하신 김 감독님부터 어떠세요? 소감? 일단은 그 정말 영화제 측에서 전혀 언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시상식 참석할 때까지? 참석하고 나서 네, 전혀 안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놀랐고요. 네. 놀랐고 그래서 더 뭔가 기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감독님 작품도 그렇고 제 작품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작품들에 이렇게 좀 큰 상을 주신 게 어쨌든 영화제 측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어떤 관심, 그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더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정 감독님도 전혀 모르시고 시상식 참여하셨습니까? 네, 정말. 혹시 그러면 안 오시면 어쩌려고요? 꼭 오시라는 이런 말은 있었겠네요. 네, 모든 근데 네. 감독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꼭 되도록이면 참석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전혀 몰랐었습니다. 무려 대상입니다. 대상. 한국 경쟁부문 대상. 그때 어떠셨어요? 되게 우리가 TV 볼 때 다른 게 그 대상하면 막 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래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 그 너무 울음에는 놀라서. 많은 것이 네네. 담겨 있을 텐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일단 놀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상을 못했던 큰 상이었어가지고 놀람이 가장 네, 크군요. 놀랐었고 또 이제 저희 또 하필이면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시상식 날 네. 그래서 또 단상에 올라가서 보는데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보니까. 네, 감사함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감독님 말씀 주셨지만 영화제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주제 자체에 공감해 주신 게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소재를 다루셨고 어떻게 보자면 이 소재 자체가 영화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일단은 2018년도 말에 그 웹하드 카르텔 네. 그거를 이제 알고 굉장히 큰 충격과 저도 이제 분노의 마음이 들었었고 이게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여성 네. 누구나 이런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겪을 그런 고통에 큰 공감을 했었고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사건을 좀 알리면서 함께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정은 감독님 말씀이셨고요. 정지혜 감독님도 아마 유사하실 텐데 뭔가 조금 더 다른 계기가 있다면? 그때 당시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래도 아직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좀 경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가진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금 들으시다가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AGINENIM 님께서 전주에서 경아의 딸 봤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은 영화 유유. 정순도 보고 싶네요.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뤘다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모두 엄마와 딸. 정순에서는 엄마가 피해자시잖아요. 영상유출 피해자. 그리고 경아의 딸에서는 딸이 피해자가 되고요. 엄마와 딸을 등장시킨 이유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김정은 감독님. 네, 원래 시나리오 초고는 그 딸이 그냥 주인공이고 네. 엄마는 뭐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뭔가 이런 이제 딸의 이런 고통이나 뭐 이런 위주로 이야기가 풀어지니까 조금 상투적으로 느껴져서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연수라면 이 영상이 유포됐을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연수의 엄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엄마는 이제 딸과 엄마 사이는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 기대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좀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이제 딸한테 항상 뭐 몸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이나 관리자 같은 역할을 엄마들이 또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이런 딸의 유포 영상을 보고 이제 엄마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면서 뭔가 갈등하는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갈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녀가 서로 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린다면 또 관객분들이 모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재희 감독님께서는 엄마가 피해자인 정순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엄마를 피해자로 설정하신 이유는요? 일단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젊은 세대들의 문제라는 어떤 그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근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게 됐고 이제 경아의 딸 감독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엄마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 가장 이제 마음을 쓰게 될 대상이 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딸은 또 마찬가지로 엄마와의 공감대가 또 강하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정 감독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여성이 주로 피해자라는 것이 일종의 편견이란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년 여성도 피해가 꽤 많다는 말씀이 있는가요?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가해자의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25% 정도가 25%요?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영수처럼 중년 남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또 어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중년도 이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의 25%가 중년 남성 극중의 영수 역할.
그렇다면 피해자도 당연히 그 같은 세대일 수도 있고 물론 어린 세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셨군요. 물론 피해자에 대한 통계는 찾을 수가 그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상담 아무래도 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좀 힘들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죠. 시나리오도 감독님 직접 쓰셨죠? 네. 그러면 일단 세대가 중년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청년 세대신데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실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우선 제가 실제로 저희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장에서 조금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영화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대학교 휴학 시절에 그래요? 네, 다녔었는데 그때 네. 저희 영화의 정순처럼 중년의 이제 이모들이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모들을 보면서 어떤 그 세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성 그리고 좀 세월을 겪어내면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억척스러움 또 순수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었고 그런 거를 좀 시나리오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저희 정순을 연기해 주신 김금순 배우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종은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엄마와 딸 모두를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건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제 영화에서 항상 딱 한 사람이 주인공이기보다는 네. 되게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 전에 영화도 작업하셨던 네, 단편 단편들도 두 명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영화도 사실은 이제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는 피해 당사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아라는 엄마는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 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도움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종은 감독님 피해자를 표현하고 피해자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시는데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떤 방향의 고민이셨습니까?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가 무서운 거는 이게 피해 영상물이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 영상 속 여성분을 좀 뭔가 사람이라고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연수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인격체로서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네. 어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좀 지향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고통이 있고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좀 극복하려고 좀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여성을 그리려고 좀 배우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분도 만나시고 관련 단체도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셨다면서요? 실제 피해자분은 이제 만나지 않았었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당연히 이 인물을 잘 내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일단 단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했고 저도 생각을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제 뭐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그 지원 센터라든지 그런 이제 단체 이제 활동가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지식이 크지 않았어서 처음에는 네.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피해자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혹시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네. 정지혜 감독님도 이렇게 피해자 단체와 많은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해주신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정순을 작업하기 전에 또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장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시는 선배님 시나리오에 좀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그때도 만나 뵙고 관련 네. 서적도 읽고 이렇게. 네. 그리고 정 감독님은 영화에 가족분들이 또 출연을 하셨다면서요? 아, 네. 저희 그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리고 네. 저도 자란 동네에서 저희 영화를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정순이 영수가 지내는 모텔에서 나올 때 한 모텔로 들어가는 한 커플이랑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 커플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쉽게 동의해 주시던가요? 네, 또 흔쾌히 출연해 쉽지 않으신 주셨습니다.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전주 영화제에 네. 이제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그때 처음 보셨어요? 네, 아. 그때 처음 보시고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우셨거든요. 그래서 네. 정순이 또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령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상업 영화잖아요. 독립 영화입니다. 독립 영화. 네. 그렇죠. 독립 영화이지만 어쨌든 이거 극영화하고 네. 상영을 전제로 한 상업 영화지 않습니까? 그럼 출연료 드려야 되잖아요. 아, 부모님한테. 예. 배우시니까. 아, 그러네요. 안 드렸구나. 드리시기 바라고요. 네. 김종은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많이 이제 아프시고 공감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단체 가서 만나보시고 또 그걸 이렇게 배우들과 이야기하면서 표현하실 때 그 감정을 혹시라도 표현이 가능하시다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던가요? 그 배우들이랑 작업하면서요. 예,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그거로 만들면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관련 단체 자문을 많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조언을 얻었는데 그것보다 좀 제가 이 영화를 잘 만들겠다고 결심한 게 그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그 이름 없는 추모제라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 사건 그러니까 이런 범죄 피해자분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예. 분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었는데 네. 거기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크게 슬퍼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소 현장에서 그때 그걸 느끼면서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정 감독님 네. 보셨죠? 김 감독님 작품. 사실 네.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아니 제가 영화제 때 경화의 딸 예매 실패를 하고 저 역시 예매 실패를 하고 네. 정말 매진이어가지고 경쟁 작품들이 그래서 예. 서로 사실 네. 못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이제 영화제 때 일정도 있고 또 네. 배우분들이나 이렇게 계속 전주에서 내려오시면 또 같이 그런 자리 때문에 아마 예. 감독님도 그렇고 영화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영화제에서 그렇게 영화를 못 본 게 처음인데 그래서 근데 네. 개봉하면 네. 이제 개봉하면 보시겠네요. 네. 네, 같은 또 그 이야기가 많이 드는 작품이어서 네. 저도 관심 있게 예. 항상 생각. 당연히 비교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OTT에서 아주 화제를 끄는 작품이 하나 있죠.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이 부분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두 영화의 감독님, 정지혜 감독님, 김정은 감독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보셨습니까? 이 N번방 주제로 한 사이버 지옥. 김 감독님. 네, 저희 영화 이제 배급사에서 또 배급을 하는 작품이고. 그런가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소재를 다룬 작품이라서 네.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보면서도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되게 훌륭한 콘텐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요. 굉장히 네. 네, 정 감독님 도대체 네. 왜 이런 일 계속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영화를 만드시면서 뭔가 느끼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네.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좀 대상화하고 타자화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감수성을 기르는 조금 것들이 사회적인 좀 숙제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정말 빠르게 그 디지털 성범죄가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대응책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감독님 서두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게 너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가장 가슴 아프다고 주셨는데 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여성들한테 정조관념이나 순결주의 같은 그런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많이 강요하고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성들이 그걸 어겼을 때 네. 뭔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고 죄책감을 크게 되게 안겨주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악용해서 이런 이제 여성들을 착취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 감독님 말씀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김 감독님 말씀은 그런 피해자들이 한 번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후에 주변에 알려질까 봐 주변에 알려지면 그런 자기에게 오는 이 사회 비난도. 편견이 무서워서 계속 빠져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대책을 앞서 살짝 정 감독님 주셨는데 김 감독님은 혹시 어떤 대책 일단은 피해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말씀 들으니까 영화 정순, 경화의 딸 꼭 봐야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다양한 영화제들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개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제들이 많이 남아서 개봉은 내년 초로 네. 좀 초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김종은 감독님은요? 일단 가깝게는 이제 무주 영화제,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그 상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음 달 6월 16일 날 전국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먼저 하시는군요. 네, 좀 비교적 빨리 개봉. 6월 16일. 6월 16일 날 전국에 있는 극장에서요. 네,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경화의 딸을 먼저 보고 네. 내년 초에 정순을 네. 보는 걸로. 예, 시간이 많진 않지만 계속 그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하실 겁니까, 정지혜 감독님?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이제 뭔가 부분들이 생기면 이야기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고 네. 현재는 좀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장르 영화에도 조금 중년 관심이 여성 주인공의 장르 영화요. 네, 와. 생겨서 시나리오를 작업할 계획입니다. 네. 김혜수 씨 나온 차이나타운이 네. 네, 떠오르네요. 네. 김종은 감독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작품에 담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코미디나 코미디요? 좀 저도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대놓고 코미디보다는 조금 영화에 어느 정도 유머도 있으면서 또 네.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 만들 생각이고 네.
약간 캐스팅을 소재로 한 영화를 좀 캐스팅을 소재로 한 영화요. 네, 좀 기대됩니다. 두 분의 현재 작품 정순과 경아의 딸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만드실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순의 정재혜 감독 그리고 경아의 딸 김정은 감독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